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 전 분야에서 전쟁 중입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대립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청약시장에서는 분양 완판과 미분양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 화랑기에 아파트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왕, 빌라왕이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면서 다루고 있는 전세 사기. 이 사람들 왕이라는 단어 말고 그냥 사기꾼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축 사기꾼, 빌라 사기꾼, 이렇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지금 인천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국가에서 지원책이 1분이라도 빠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말 먼저 하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끌족,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기존 집주인이나 조합원인데 집값 떨어져서 막 짜증내면서 여기저기 댓글로 집값 올리려고 발악하는 이런 사람들, 국가는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을 기준으로 기존 아파트 시장의 전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매수세하고 매도세는 팽팽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하락기 이후에 각종 부동산 정책의 해제 효과 및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치트키가 일단은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급매가 일단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이라는 희망사항을 여기에 주입시킨 겁니다. 희망사항을 부동산 매도 가격에 붙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호가가 올라간 거입니다. 통상 급급매로 최저가에서 거래된 금액이 2019년도 가격이라면 희망사항을 붙여서 내놓은 호가는 2020년 가격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서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위치는 2020년도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가격대에서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2019년 가격으로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도 가격에 집을 사는 매수세가 있기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는 기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계셨을까봐 제가 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부동산 광풍의 영끌 투자, 가계돈 960조 투입. 2019년 10월 시세 상승의 고민 가중, 지금이 영끌 타이밍일까? 2020년 1월 영끌, 몬테크, 청포적서, 부동산 카스트까지 규제가 만든 우픈 신조어. 2020년 3월 주담대 묶였지만 영끌 대출로 집 샀다. 지금 2020년 가격에 아파트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영끌족이 집을 사던 그런 시기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쯤 부동산 가격의 정점 시대를 맞은 겁니다. 그 이후에 쭉 하락 패턴이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한판 붙어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부동산 정점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상황은 불안한 면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한정이었고 벌써 3분의 2 가량이 어떤 기금이 소모됐습니다. 즉 2023년 1, 2, 3월 달은 9억 이하 아파트하고 무주택자들이 시장 진입이 많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다 소모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만큼 또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 재원을 늘려서 이걸 연말까지 계속 또 공급하겠다고는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런 돈이 투입이 되려면 반대급부가 항상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돈덩이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티 안 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주택자가 새로 시장에 다수 진입했고 기존 영끌족들이 기존 대출 상환으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인하로 인해서 갭 투자의 매력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도 이것도 전투가 치열합니다. 미분양과 분양 완판의 극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기도 하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이 와중에 분양 완판과 또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분양 완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무 때나 그냥 청약 공고를 내면 다 완판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동안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서 동시에 분양가 상승이라는 또 폭탄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습니다. 당연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양 완판을 해야 하니, 아니 적어도 80에서 90% 정도는 계약률을 끌어내야 하는 조합과 시공사는 이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100% 창작 소설 들어갑니다. A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준비합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나 상가 등등 분양하려면 주변 시세부터 꾸준히 몇 달 동안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막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거시적으로는 당연히 언론을 동원하겠고, 그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패스하고 국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급매 매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압박을 하면 급급매 매물이 사라집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부동산 매물은 해당 물건을 올린 부동산을 괴롭히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소설을 써볼까 했는데 말씀 안 드리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날 것만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A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공고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청약 공고 바로 얼마 전부터 최저가 매물이 싹 사라지는 신기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아파트마다 그리고 지역 맘카페 등등 각종 커뮤니티와 주변 부동산에 엄청난 게시글이 생성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이들 보시는 부동산 시세 알림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엄청난 글들이 마치 짠 듯이 한꺼번에 주르륵 올라옵니다. A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랍니다. 여러분, B아파트가 7억, C아파트가 8억, 이게 말이 됩니까? A아파트 분양 받으면 최소 그 사람들 시세 차익 30%는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가 13억도 가고 15억도 가고 할 건데, 그러면 B아파트, C아파트는 못해도 10억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7억, 8억에 파는 사람들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겁니다. 라고 여론전을 펼치면 갑자기 주변 아파트 호가가 쑥쑥 올라가고 급매 물건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이런 것의 변종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의 강북구에 엘리프 미아역이라는 청약 단지가 있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1억입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 진짜로 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 이렇게 보니까 둔촌주공이 차라리 싸 보이는데 휘경자이 디센시아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차라리 좋은 가격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약시장에는 지금 세뇌 교육 중입니다.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0억이다라는 공식을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무슨 서울 변두리가 10억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게 꾸준히 반복이 된다면, 그리고 또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에는 그래, 서울 변두리 34평 10억은 분양가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 이런 말씀 드리면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저 공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둔촌주공 살리기와 그 외 서울의 주요 청약들이 현재까지는 잘 이어지는 분위기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아파트는 워낙 많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점이 되는 가격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돈을 벌어 먹고 살기에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유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들였고 분양팀은 돈잔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부동산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따로 교육도 많이 받는, 쉽게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아마 지식산업센터의 라이브 오피스에 많이 묶여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의 변종 상품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텔의 대체제쯤으로 소개돼서 당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출 빵빵하게 해주니까 적은 돈으로 이게 또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당연히 오피스텔처럼 임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덤볐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마피가 넘쳐나고 제가 아는 한 지금은 실질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제 학교 선배 중에 몇 년 전에 이거 물어보길래 제가 반대 의사를 표현했으나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런 제 목소리가 또 잘 안 들립니다. 다 이해는 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돈 욕심이 났다면 서울에 있는 그 지산 분양팀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나 손님 있으니까 MGM 몇 프로 줄 거냐 라고 하면 아마 제가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그 선배가 샀다면 저한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했던 건데 결국 그거 사서 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하는 말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복덕방이 내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면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걸린 문제는 내가 아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덕방 업계에는 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는 그냥 임대료랑 운영비 번다고 생각하고 진짜 돈은 다른 걸로 버는 거다 라는 소리. 앞서 말한 지식산업센터, 각종 구분상가, 꼬마 빌딩 통매, 신축 빌라 분양, 오피스텔 폭탄 돌리기 등등등등 부동산 업계는 진입 장벽이 이게 굉장히 낮으면서 또한 동시에 여기서 흘러가는 돈의 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동종 업계 까는 소리 한다고 선배님들이 또 저를 나무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큰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사기꾼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바로 여러분을 상대로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TV에 막 많이 나오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빌딩 멘토 이렇게 불리기도 하면서 연예인 누구누구 소개시켜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또 지상파 프로그램에 여기저기 계속 나오던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였는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었는데 이거 그냥 중개보조원은 4시간만 교육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명함에는 소장, 실장, 이사, 상무, 본부장 등등을 받고 다닙니다. 당당하게 얼굴 내비치면서 여러분을 부동산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유튜브에는 없을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